서울의 한복판, 수많은 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도심 속 조용히 시간을 거슬러 서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고개를 들면 푸른 산자락이 도시의 하늘을 감싸 안습니다. 그 산의 이름 북악산, 그리고 그 아래 조선 500년 역사의 시작점이 된 궁궐,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단순한 왕궁이 아닙니다. 한나라의 정신이 태어난 자리이자 조선이 꿈꾸던 이상세계의 설계도였습니다. 건물 하나, 문 하나, 돌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인간의 질서를 담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하필 이 자리에 궁궐을 세웠을까? 왜 모든 건물들이 한 줄로 곱게 이어져 있을까? 왜 왕이 앉는 자리는 항상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외에 담긴 조선의 비밀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경복궁의 설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조선이 믿었던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궁궐을 지은 사람들은 단순히 왕이 머무를 집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옮겨 놓으려 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땅의 기운, 사람의 도리를 모두 궁궐의 배치 안에 담아 넣은 것이죠. 서기 1394년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중심에 첫 번째 궁궐 경복궁이 세워졌죠. 그 이름 경복, 빛이 비추는 복된 터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 정도전은 이 궁궐의 이름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밝은 덕으로 백성을 비추는 궁궐. 그 말 속에는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되고자 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왕이 중심이 아니라 덕이 중심이 되는 나라,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가 중심이 되는 나라. 그래서 경복궁의 배치는 단순히 아름답게 꾸며진 왕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조선의 철학을 구현한 지도였습니다. 경복궁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의 긴 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광화문에서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까지 모든 주요 건물이 정확히 한 줄로 이어져 있죠. 그 선을 중축선이라 부릅니다. 이 선은 단순한 왕의 이동 동선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왕을 거쳐 백성에게 흘러가는 우주의 통로입니다. 조선의 왕은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왕의 길은 하늘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건축가의 철학, 정치가의 이상, 백성의 기원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만든 돌담과 처마에는 하늘의 질서가 새겨져 있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광화문을 지나 왕이 밟았던 돌계단을 따라 근정전의 중심에 서서 그가 바라본 세상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건물의 배치 속에 숨어있는 조선의 철학, 그 치밀한 설계의 비밀. 지금부터 그 문이 열립니다. 일부 경복궁, 빛이 비추는 복된 터. 조선이 새로 세워지던 해 1392년 새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새 수도로 정합니다. 그 중심에 궁궐을 세우는 일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천명을 세우는 일이었죠. 조선을 하늘의 뜻으로 세운 왕조라면 그 궁궐 또한 하늘의 법칙에 따라 세워져야 했습니다. 경복궁의 터는 사신사의 완벽한 균형 위에 세워졌습니다. 북쪽엔 북악산, 현무가 나라를 지키고 동쪽엔 낙산의 청룡이 감싸며 서쪽엔 인왕산의 백호가 도성을 지탱합니다. 남쪽으로는 광화문을 통해 탁 트인 남산과 한강이 바라보이죠. 이 모든 방향은 풍수지리의 원리에 따라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이성계는 무장이었지만 그 뒤에서 이 모든 질서를 설계한 사람은 학자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배치를 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요 백성의 부모이다. 그러므로 그가 사는 궁궐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하고 백성에게 덕을 비춰야 한다. 그래서 궁의 이름은 경복, 밝은 복을 비추는 궁궐이라 한 것이죠. 여러분, 경복궁의 중심축을 따라가면 그 철학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왕을 거쳐 백성에게 흐르는 덕의 통로. 그게 바로 경복궁입니다. 이부왕의 길, 중축선의 비밀. 광화문을 들어서면 한 줄기 길이 똑바로 이어집니다. 이 길 위에 경복궁의 모든 주요 건물이 놓여 있죠.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이것이 바로 경복궁의 중축선입니다. 이 선은 왕의 길이자 조선의 우주 질서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뜻이 내려와 왕을 거쳐 백성에게 전해지는 길. 왕은 신이 아니지만 하늘의 법도를 대신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등에 지고 백성을 바라보는 자리였죠. 근정전 앞에 서면 바닥이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울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왕이 앉은 자리에서 목소리가 더 멀리,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계산된 구조죠. 하늘의 뜻이 더 또렷하게 백성에게 닿도록 만든 음향의 설계. 그것이 조선의 건축이었습니다. 경복궁은 수직의 건물이 아닙니다. 수평으로 흐르는 궁궐이죠. 그것은 높은 자가 아래로 덕을 흘려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3부, 권위의 공간, 질서의 상징. 광화문을 지나면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왕을 향한 단계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죠. 문이 많을수록 왕에게 가까워지는 구조. 하지만 아무나 그 문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은 근정문 밖까지, 신하들은 근정전의 뜰까지, 그 이상은 오직 왕만이 허락된 공간입니다. 이 문 하나하나에 사회의 질서가 새겨져 있었죠. 누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이 곧 신분의 경계였습니다. 경복궁의 배치는 피라미드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앞은 백성, 그 뒤엔 신하,
그 위엔 왕. 이 구조는 단순히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공간으로 나눈 질서의 표현이었죠.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의지. 그래서 왕의 자리는 언제나 하늘 아래, 백성 위에 있었습니다. 사부, 근정전, 하늘의 중심. 근정전은 경복궁의 심장입니다. 나라의 모든 공식의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죠. 새해 아침 하례식, 임금 즉위식, 사신 접견, 모든 시작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정전의 지붕 위엔 용마루를 따라 10마리의 상서로운 짐승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악귀를 막고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죠. 십장생이라 불리는 상징. 그 속엔 나라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근정전은 기단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사람, 땅. 이것이 바로 삼재의 상징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 뒤에는 1호 로봉도가 놓여 있죠. 태양과 달, 5개의 산봉우리. 이 병풍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이 자연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천지의 표상입니다. 왕이 앉은 용상은 하늘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대신 받들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정전의 기둥은 붉은 단청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 붉은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명과 권위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위에 녹색 단청 문양은 평화와 조화를 뜻합니다. 즉, 경복궁의 색조차도 철학이었습니다. 오부, 내전, 음양의 조화. 근정전 뒤쪽에는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강령전과 교태전. 이 두 건물은 단순히 숙소가 아닙니다. 조선의 철학, 음양의 조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이죠. 왕의 거처인 강령전은 남쪽, 즉 양의 자리, 왕비의 거처 교태전은 북쪽, 즉 음의 자리. 두 공간 사이에는 작은 정원 아미산이 자리합니다. 아미산의 네 굴뚝은 단순한 배기구가 아닙니다. 그 표면에는 십장생, 사군자, 학과 봉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양마다 오래 살고 바르게 살며 조화롭게 살라는 뜻이 담겨 있죠. 왕과 왕비의 일상이 곧 나라의 기운이라 믿었던 조선. 그래서 이 공간은 단순한 부부의 방이 아니라 나라의 음양이 조화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 아미산 굴뚝은 지금도 경복궁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철저한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 위에 존재해야 한다. 육부, 훼손과 복원의 이야기. 하지만 이 경복궁의 질서는 세월의 풍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궁궐은 불타버렸습니다. 왕은 피란길에 올랐고 도성은 폐허가 되었죠. 200년 동안 경복궁은 방치된 채 잡초로 덮였습니다. 1867년 흥선대원군이 복원을 시작합니다. 그는 경복궁을 다시 세우며 왕권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궁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 궁궐의 한가운데에 총독부 청사를 세웠습니다. 왕의 길, 즉 중축선 위에 그들의 권력을 심은 것입니다. 하늘과 백성을 잇던 길이 지배의 상징으로 뒤덮였죠. 1990년대 경복궁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건축 복원이 아니라 정신의 복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광화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하늘과 백성을 잇는 조선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7부, 경복궁, 조선의 세계관. 경복궁은 단지 돌과 나무로 만든 궁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조선이 믿은 세계관이 숨쉬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그 사이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 조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왕의 임무였습니다. 건물 하나, 길 하나, 문 하나 모두 이유가 있었죠. 그 모든 질서와 의미가 하나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는 건 단지 옛 건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조선의 사상, 철학, 그리고 하늘을 향한 염원을 만나는 일입니다. 600년 전 그들은 이 궁궐을 통해 바른 질서와 밝은 덕이 세상을 비추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경복궁의 돌담 사이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경복궁, 하늘과 땅, 인간이 만나 이루어낸 완전한 조화. 그것이 바로 조선이 세운 빛의 궁궐입니다.